들리나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 슬레이트 짠. 아, 쟤는 말투가 왜 저래? 난 쟤랑만 얘기하면 너무 기분 나빠.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목소리 톤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기분 나빴던 상대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 끝톤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가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끝톤이 날카로우면 대부분 내가 하는 말 끝톤의 뉘앙스를 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말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언제 퇴근해? 지금 퇴근해. 주말에 뭐 할 거야? 집에서 쉬려고.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의 끝톤과 똑같이 상대방도 말을 해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언제 퇴근해? 지금 퇴근해. 이번 주말에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쉬려고. 보통 상대는 내 말의 끝에 뉘앙스를 따라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외가 있기는 해요.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이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는데 제 지인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밥 먹었니? 하면서 끝톤을 아주 부드럽게 늘려가면서 그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건조하게 네,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제가 말한 규칙은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담아서 상대에게 정성껏 말을 하면 내 말의 끝톤의 뉘앙스를 받아서 상대방도 그대로 나한테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하고 상냥하게 말해보세요. 들리나연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장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받기 딱 좋아요. 얼마 전에 휴일에 집에서 빈둥빈둥 쉬다가 집 앞 상가에 갔어요. 그 상가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옷가게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자주 가는 옷가게에 갔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들어가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그랬어요. 들리나연 때 또 촬영할 때 입어야 되니까요. 그때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면서요. 저는 사장님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도 없는데 옷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얼마 전에 제가 고객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유튜브에서 말투를 검색하다가 고객님이 나오지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들리나연이 뜬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알려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 이럴 때 보람을 정말 느낍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 PD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보람을 느꼈던 건 그분이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은 정말 상대에게 맞춰서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말하고 또 고객에게 말할 때는 상황에 맞게 또 상대에 맞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요. 고객님이 유튜브에서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군요. 앞으로도 영상 쭉쭉 계속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하고 사장님하고 약속하고 왔어요. 옷도 샀어요. 바로 이 옷이에요. 잘 어울리죠? 이참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커피숍에서 카페라떼를 시키는데 사장님의 말투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는
뭔가 좀 상대를 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상대를 약간 밀어내는 말투거든요. 그분은 아마 친절하게 말하고 싶어서 뭐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리듬을 넣어서 말하니까 오히려 상대를 밀어내는 듯한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딱 오해받기 쉽죠. 그냥 마음이 담긴 말투면 돼요. 고객에게 친절한 마음, 그리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에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돼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멀리서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들어갔다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나오면 뒤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사장님은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인데 그런 뉘앙스로 말하니까 오해받기 딱 십상이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멀리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객이 있는 데까지 가서 고객과 눈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보세요. 또 상대를 아주 당황시키는 말투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걷는다고 했잖아요. 아침마다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갑자기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산반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큰 목소리에 제가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커피숍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커피숍 안으로 무작정 들어와서 큰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커피 주문도 아니고. 가산반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산반점은 뉘앙스가 중국집 같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당황스러운 건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으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카페 직원의 대응을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볼 땐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가산반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오늘 영상 보셨으니까 말을 할 땐 멀리서 하지 말고요. 상대에게 다가가서 상대의 눈을 보고 정성껏 말하세요.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상대의 상황을 먼저 살피고 예의 있게 말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그저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무기입니다. 짠!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걷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급작스럽게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것저것 옷을 두껍게 입고 가는데 남편이 엄청 추워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머플러를 풀어주면서 당신 이거 좀 하세요 라고 했더니 글쎄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칼침을 팍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을 텐데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그냥 팍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관계를 망치는 5가지 말투와 솔루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독침 말투입니다. 이 말투는 진짜 아픕니다. 이거 언제 끝내려고?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공격적인 말투가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미러링 현상처럼 상대도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일까지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화가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얼마나 부드럽고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이 듭니까? 다음은 말을 기관총 쏘듯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하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껴요. 천천히 명확하게 시간이 좀 급한데 진행 속도를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천천히 말하세요. 그래야 내 말에 신뢰감이 생깁니다. 다음은 폭탄처럼 꽝!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렇게 폭탄 터트리듯 극단적으로 말하잖아요. 상대는요,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빨라지고요. 긴장감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확 올라온대요. 그러면 관계도 꽝! 폭탄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쳤어 보다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밉상으로 행동하는 건데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인상을 팍 쓰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행동하면요. 메시지 내용보다 제스처나 태도로 그 내용을 짐작하기 때문에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온화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 팀장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일 우리 발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 문제에 대해 네 생각은 어때? 같이 고민해 볼까?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를 들을 때와 공격적인 말투를 들을 때 우리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부드러운 말투를 들었을 때는 판단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고요.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도 활성화되고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는 덜 활성화된대요.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들었을 때는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요. 판단과 사고를 하는 전두엽이 덜 활성화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저하될 수 있대요. 부드러운 말투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이고 행복 호르몬은 증가시킨대요. 심리학 실험 결과에서도 내가 동일하게 요청했는데 말투에 따라서 차이가 났대요. 100명에게 좋은 말투로 부탁하면 70명은 들어주는데 좋지 않은 말투로 부탁하면 30명만 들어준대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 서로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가 술술 풀려요. 괜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함께 뭔가를 하거나 배울 때도 아주 수월해지죠. 그러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편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편하고 부드럽게 말할 때는 리을과 이응이 들어간 연음 문장을 가지고 연습하면 좋아요. 천천히 부드럽게 발음하면서 함께 해볼까요? 달밤의 물결이 춤을 추네요. 마음속에 맑은 바람이 불어와요. 달콤한 말 한마디가 힘이 돼요. 봄날에 향기로운 꽃물이 흘러요. 그림자와 물결이 어우러져 춤을 춰요.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며 떠올라요. 울긋불긋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요. 연음 연습을 할 때요. 괄호 안에 발음대로 이어서 부드럽게 하시고요. 단어 사이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연습해 보세요. 그림자와 물결이 어우러져 춤을 춰요. 이렇게 천천히도 해보시고요. 그림자와 물결이 어우러져 춤을 춰요. 이렇게 점점 빠른 속도로 연습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면 단어 간의 부드러운 연결 능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녹음해보고 들어보세요. 내가 연음을 잘했는지 또 부드러웠는지 체크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가 감동할 수 있을까요? 김 팀장, 지금이 몇 시야? 늦게 출근하는 김 팀장을 보고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릅니다. 감정이 섞인 날카로운 말투 때문에 김 팀장은 늦게 와서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아, 왜 또 저래?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 팀장한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세요. 김 팀장, 지금이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는 쫄 겁니다. 나도 목소리 안 높이고 감정도 안 상하고 내 의도는 분명하게 전달되고 얼마나 좋아요. 목표 달성 분명히 이룰 겁니다. 액팅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말보다 액팅이 돋보입니다. 그러면 전달력이 실패한 거예요. 사실 제스처나 액팅은 내가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액팅과 말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행동하고 나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목표 달성 분명히 이룰 겁니다. 제스처를 한 다음에 말을 하니까 진짜 목표 달성을 이룰 것 같지 않나요? 행동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말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김 팀장, 지금 몇 시야? 이렇게 김 팀장을 부른 다음에 멈추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김 팀장은 쫄 겁니다. 다시는 지각 안 할 거예요. 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직전에 3초간 멈췄다가 말하세요. 나는 네가 좋아. 그리고요, 어렵고 복잡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상대가 이해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때도 멈춤은 전달력을 높여줘요. 미세 플라스틱의 생태계 유입은 생물 농축 현상을 야기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을 가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멈추는 게 좋다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요, 효과가 또 떨어져요. 김 팀장, 지금이 몇 시야? 텐션도 떨어지고요.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포즈도요, 적당하게 사용합니다. 갑자기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팀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말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 앞에 멈췄다가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포즈를 너무 짧게 하면 의미가 없고요. 너무 길면 상대가 좀 불편해요. 적당하게 3초에서 5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선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내가 상대를 3초 이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좁니다. 3초에서 5초 정도의 눈맞춤을 유지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안전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눈맞춤을 너무 짧게 하면 관심이 없어 보이고 너무 또 길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눈을 레이저를 쏘듯이 똑바로 보는 것보다는 눈과 눈 사이, 코 위쪽, 그 주변을 보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은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내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가장 좋은 스킬이에요. 말하는 내가 민망하지 않게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을 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